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판별식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D는 누구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그래서 D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D가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D가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판별했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2차 방정식에 계수를 이용하여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니죠. 근데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플러스 하나 여기 마이너스 하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두 근을 갖습니다. 이 두 개를 실제로 더해 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 뒤에가 여러분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남고 b를 이렇게 2를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구나. 물론 a는 2창의 개수, b는 1창의 개수입니다. 자, 두 근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곱을 구하면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무슨 공식? 합차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습니다. 이걸 제곱을 하면 자, 이 부분 선생님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루트 a 제곱을 하면 이거는 절대값 a가 나옵니다. 루트 a 제곱을 물어볼 때 뿔마 a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실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 양수가 항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루트 a의 제곱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가 단 a가 0 이상이 됩니다. 0 이상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a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하고 루트를 제곱을 하면 이 제곱과 루트가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은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남죠. 그 다음에 b제곱 사라지니까 4a 제곱 분의 4ac가 남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여기 44aa.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c는 상수항의 개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 두 근이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근의 그 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럼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똑같은 근이죠.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중근을 갖더라도 두 근의 합과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관계없이 두 근의 합과 곱은 항상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렇죠. 두 근의 합과 곱은 항상 누구? 실수입니다. 자,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실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 실수, 곱이 실수인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근이 모두 허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P 더하기 QI가 알파 근입니다. 그럼 다른 베타 허근은 여러분 베타는 서로 켤레 복소수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개수가 뭐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죠. 개수가 실수이므로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이거의 켤레인 P 마이너스 QI가 다른 한 근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결국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되죠. 그러면 여기 QI와 마이너스 QI가 되니까 결국 얼마? 실수 부분 2P만 남죠. 그래서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바죠.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합차 공식 두 개를 하면 합차 공식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p 제곱 더하기 q 제곱. 그래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두 근의 개수가 실수인 경우 두 근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는 거. 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방정식인데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라. 자, 2차항의 개수 2,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를 두고 마이너스 3, 상수항은 1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a 자리에 2, b 자리에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자, 알파 베타를 구하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2차항 개수,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죠. 그래서 1분의 1.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금 응용을 한 부분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문제에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라.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에 b,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1번에서 물어본 거는, 자, 1번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어봤죠.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2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통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가 아니라 뭐합니까, 여러분?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2분의 3분의 그 다음에 또 얼마? 2분의 1. 자, 번분수죠. 안에 거 두 개 곱하면 어디로 가고, 여러분? 분모로 가고, 밖에 거 두 개를 곱하면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죠, 여러분. 여기는 분자, 여기는 분모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얼마? 3분의 1입니다. 또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근의 차를 물어봤습니다. 두 근의 차는 여기 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두 근의 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나오죠. 근데 주어진 식이 같아지려면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넣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값을 취하니까 여러분 이 루트를 씌운 거죠.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에 a 제곱을 하면 절대값 a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니까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큰 부분이니까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두 근의 합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a분의 c. 근데 차를 구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겠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그러면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고 거기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약분되고 2가 되고 또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가 되죠. 맞죠? 그래서 4분의 17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사실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죠.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이 나옵니다. 근데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죠. 알파가 더 크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절대값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 씌운 루트 4분의 17입니다.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1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부분인데, 자,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하는 근을 갖죠? 근데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가 1이 아니라 a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로 곱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a라면 어떤 식이 나오겠습니까? a에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전개를 하면 결국 두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상수는 두분의 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이거,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분의 상수, 두분의 곱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래서 두 근이 주어져 있죠. 자, 방법 1은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우리가 자 x-1에 플러스 루트 2, 선생님이 알파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거기에다 x-1에 마이너스 루트 2, 베타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이거는 0. 여러분이 이거를 뭐 하면 된다? 여러분 전개하면 답이 구해지겠죠.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방법 2가 낫겠죠. 왜냐면 전개하려고 하니까 조금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근의 합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되고 두근의 곱을 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2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개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상수항으로 그대로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근의 알파와 베타인데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마이너스 11이 되죠. 근데 이게 근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낸 a분의 1과 b분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합시다.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곱에 의해서 자 그렇게 나타내면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11분의 3, 마이너스 11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에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플러스 11분의 3x, 두 근의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1분의 1을 0 이렇게 2차 방정식,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란 거죠. 자,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인데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뭐 p와 q를 곱해서 알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과 n을 곱해서 c가 돼야 되고 크로스로
곱하고 더해서 B가 돼야 되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부분 기억이 납니까? 이거는 유리수인 근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썼죠. 근데 그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인 근에서 그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됐던 겁니다. 자, 이제는 복소수 범위에서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더라도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한다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주어진 두 근이 있는데 그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최고차항 계수 a를 묶어내면 결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그대로죠. 이걸 또 인수분해하면 결국 a는 x-알파, x-베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주어진 이게 두 근이면 바로 이러한 식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누구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근을 두 개 갖게 되죠. 서로 같은 두 식은 또는 서로 다른 두 식은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식은 중근을 갖고, D가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죠. 어쨌든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을 갖게 됩니다. 그 근을 가지고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이 실수든, 또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든,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은 두 식은 중근이든, 알파와 베타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3이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3이 되는 거 3, 1, 1, 1.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끔 부호 조정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한 방법은 이제 반대로 근을 먼저 구합니다. 자, x는 누구분의 자, 짝수가 있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구할 수가 있죠. 자, b 다시는 여러분 누굽니까? b 다시는 두 배의 b 다시가 누가 되죠?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죠? b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b 다시는 여러분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부호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근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분의 3분의 b'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b'니까 1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니까 3분의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2죠. 그거 루트 2i입니다. 자, 이제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인수분해를 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으로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의 하나의 근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또 다른 건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개수가 실수이면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근을 갖게 되죠. 그 근을 먼저 구해서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위치관계 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위치관계가 있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두 근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또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